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TCC가 이제 논증과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갈 거야. 지금 우리 비교하고 요약하고 그다음에 제시문에서 논거 찾는 거 이렇게 쭉 해왔거든. 논증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논술하라고 얘기하잖아. 혹은 비판하라, 평가하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야. 그러니까 이 TCC를 통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쉽게 논술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의미를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TCC만 잘 들어도 정말 이 통합 논술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 없이 큰 틀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 자, 하나하나 그러면 잘 봅시다. 논증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논술 파트, 즉 논증이라고 하는 파트를 아마 3강 정도로 TCC로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야. 가장 간략하게 그 의미를 얘기를 해주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형태는 뭔지 그거를 자세하게 용어 설명까지 곁들여가면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줄게. 잘 따라와봐, 여러분들. 쉽게 편하게 어떻게 이해만 하면 돼.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봅시다. 통합 논술이라고 하는 거 모두 어떻다고? 다 같은 거라고 얘기했지. 논술은 뭐다? 똑같은 거다, 여러분들. 통합 논술 형식은 모두 어떻다? 같다. 2가지 있다고 얘기했지. 자, 복습 한번 해볼까? 하나는 서술 형태야. 또 한 가지는 무슨 형태? 논술 형태라고 얘기했지. 서술 형태 뭐가 나와? 비교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내 견해 안 들어가. 서술 형태는 다 내 견해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필자의 견해를 어떻게? 내가 다시 풀어 설명해 주는 거야. 2번째, 차이점 밝혀라. 그치? 설명해라. 분석하라. 마찬가지. 내 견해가 들어가지 않는다. 뭐뭐에 대해 요약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또 관련된 자료와 관련된 의미를 주는 거지. 자료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의미를 써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이게 바로 서술 형태야. 2번째, 논술 형태가 있지. 내 견해가 어떻게 돼야 돼? 오케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내겠니, 여러분들? 논술하라. 이렇게 나와. 비판하라. 이렇게 나오지. 자신의 견해를 밝혀라. 혹은 대안을 써라. 평가하라.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이 2번째 논술 형태의 특징이지. 여긴 뭐가 들어가야 돼?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논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내 견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증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수학에서 뭐 배워? 증명 배우지? 그렇지. 증명과 관련된 부분을 말로 어떻게 하는 거야? 풀어서 큰 걸 어디서 가져와? 제시문에서 가져오는 거지.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통합 논술의 2번째 논술의 형태야, 여러분들. 이해되지? 자, 그럼 간단하게 첫 번째부터 볼까? 우리 뭘 이해해야 돼? 논증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해해야 돼. 그래야 내 견해가 어떻게 돼? 증명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똑같이 상대방을 뭐 해야 돼? 설득해야 되지? 그럼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무조건 주장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 상대방이 설득이 돼, 안 돼? 오케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한 뭘 들어야 된다? 근거를 들어야 돼. 그치? 그걸 뭐라고 불러? 우리 간략하게 전제라고 보통 얘기해. 혹은 근거라고 얘기하는 거. 그치? 논거라고 보통 얘기해. 논술의 근거가 되는 거. 다 비슷한 의미의 말들이야. 자,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있지?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니? 이게 바로 결론이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어떻게 해라? 입증해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한 뭘 들어라? 근거와 논거를 들어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논증의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논술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논증을 포함한 글을 보통 논술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지. 그치? 논하는 거지. 술, 기술하는 거잖아. 쓰는 거잖아. 자, 논거는 뭘까? 제시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그걸 논거라고 얘기한다. 그럼 통합 논술은 모두 어떻다? 똑같은 형태로 나온다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를 했었잖아. 통합 논술의 논거를 대부분의 어떤 형태로 준다? 제시문의 형태로 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뭐를 참조해서, 뭐를 참고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시문에 관련된 이해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지. 거기서 1차적으로 근거를 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나머지 것들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그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근데 논제가 요구하는 부분을 다 무시하고 뭘 참고해서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다 빼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얘기만 다 갖다 썼어. 여러분들의 표현이 아무리 좋고 문장력이 아무리 좋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무리 많아도 그 답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합격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왜? 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래, 논제 일탈이 되잖아. 그래서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고 차원을 떠나서 제시문 이해의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지. 볼까? 제시문을 문제에 맞춰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통합 논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뭐라고 얘기했니? 제시문에 대한 이해 능력.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평가 요소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뭐에 기반한다고? 우리나라 논술은 이해력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거지. 제시문에 다시 말하면 대학에 가면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잖아. 가장 효과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수단은 뭐야? 여러분들 보니? 그렇지.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능력이야. 텍스트를 읽어서 필자의 주장을 필자가 원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내가 소화해서 이해해서 내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가 논술을 보는, 통합 논술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뭐다? 형태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논증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건 되게 많이 보여줬어, 여러분들한테. 정규 시간에 선생님이 하기도 하고. 근데 한 번도 못 본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내가 논증이 뭐다라고 눈에 강조를 했잖아. 근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것만 딱 보여주면 아, 이런 거였어요? 아, 이런 형태였어요? 라고 분명히 이해를 하더라고.
봐봐. 그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들 봅시다. 이게 한승수 국무총리잖아. 언제?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어. 그치? 맨 처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근데 2008년도인데 2008년도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어? 촛불 집회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막 위기에 처했을 때 막 그때 상황이야. 근데 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논란 그것 때문에 한참 이제 말들이 많았잖아. 여러분들 촛불 광화문에 가서 뭐 집회하고. 근데 총리라는 이제 국무총리가 너무 이제 국민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어딜 가는 거야? 광화문 광장에도 가고 대학에도 가고 시민단체도 찾아가고 막 찾아갔어. 그래서 누구의 말을 믿어라? 정부의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어딜 갔냐 하면은 고대에 딱 갔어. 고대에 가서 총리가 이제 어떻게 했겠어? 기존에 똑같은 말 계속 했겠지. 아유, 정부를 믿으셔야죠. 아유, 제발 촛불 집회 좀 그만하시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시간이 되냐면은 질의응답 시간이 돼. 자, 손 들고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으니 거기에 대한 뭐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이제 한 여학생이 어떻게 손을 딱 들고 뭐 하기 시작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여학생의 말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뭘로 구성돼 있어? 논증으로 구성돼 있어. 잘 들어봐봐, 여러분들. 이분이 이제 고대녀지? 이번에 그래서 선거에 홍진동인가? 김보 이제 후보로 나갔는데 당선에서 떨어졌대. 저는 한승수 총리께서 한 달 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에 정말 이 토론회장을 박차고 나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답답했습니다. 한승수 총리는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기 잘 때문에 모르기 시위하는 때문에 거라고 시위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위가 질서를 반하는 그런 시위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니까? 그런데 왜 유럽의 국가들은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지? 근데 그건 안전하지 않다라는 주장이죠. 쇠고기의 문제는 바로 동물성 사료 정책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동물성 사료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휴먼스테인 같은 단체들이 미국은 가장 세계에서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1%의 쇠고기만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쇠고기가 안전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몰라서 시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하지 않겠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우병의 위험 누가 입증해야 합니까? 우리 정부가 입증해야 됩니다. 미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국민들은 완전히 지금 이 정부가 과학 전문가, 외교 전문가로 만들고 있는데 저는 한승수 총리께서 여전히 국민들을 굉장히 멍청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 시위가 좋았는데 지금 거리 시위. 자, 여기까지 볼까? 자, 여러분들 봤지? 자, 봤으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 학생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우리가 논술을 하잖아. 설득력이 있어 보이니, 없어 보이니, 친구들아. 대부분 물어보면 한 70% 이상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대. 아, 그 이유는 뭐야? 어떤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논증의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네, 그렇게 보이네,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말하는 형식을 보란 얘기야. 형식. 여러분들 내가 항상 이거 보여주면 안 좋다 뭐 이상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지. 왜냐하면은 사회라고 하는 건 항상 어떻게 돼? 여러분들 사회과학을 배우잖아. 특히 사회문화를 많이 배우잖아. 많이 하잖아. 그러면 가치가 어떻게 돼 있어? 그렇지. 함축돼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서로 상대방의 뭐가 달라? 정치적 입장과 이데올로기가 다른 거야. 보통 뭐라고 얘기해? 진보라고 얘기하고 보수라고 얘기하잖아. 두 입장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대립해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형식이야, 형식.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형식 능력이야. 아무 제시문이 없잖아.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펴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뭘 들고 있어?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서 입증해 가고 있지. 미국의 어떤 단체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여러분들 대부분 모르잖아. 휴먼스타인 같은 단체 들어봤어? 근데 여학생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관련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딱 들고 있잖아. 오케이? 그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해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논술은 뭐 하는 거라고? 이것부터 보고. 논증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게 안 되면 안 돼. 논술은 논증을 포함한 글이지. 이게 논술이야. 논증은 뭘로 구성된다고? 내 주장. 그렇지? 내 주장. 결론이야. 결론을. 내 주장을 뭐 해라? 뒷받침해라. 입증해라. 근거를 들어서. 자기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건 수필이 되는 거야. 그건 설명문이 되는 거야. 논술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잖아, 논제에서. 그럼 내 주장을 밝혀주고 내 주장의 타당성을 뭐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재구성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무슨 주장을 했어? 정부는 국민의 말을 뭐하고 있어?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게 커다란 주장이지. 맞지? 총리라는 사람이 와서 기존에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느냐. 이게 이 학생의 주장이야. 정부는 변한다고 했는데 총리라는 사람이 와서 기존의 입장을 뭐하고 있다?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 말을 들을 뭐가 아니야? 그렇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국민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지. 자, 두 번째 주장 볼까? 미국산 소고기는 여전히 뭐한 거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야.
자, 미국산 소고기가 왜 위험하지?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섞여 있는데 왜 위험한 거야? 근거, 첫 번째 근거. 대표적으로 이거 봐봐. 유럽은 안 먹잖아. 왜 안 먹어? 미국이 동물성 사료 정책을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지. 그치?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지식이잖아. 근데 어쨌든 아직도 미국이 뭐 한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당신은 그랬지. 유럽은 이 소고기 안 먹는데 미국이 동물성 사료 정책을 아직도 쓰고 있잖아. 소를 내장을 갈아서 뭐한테 먹여? 소에다 먹이잖아. 그렇지? 아직 포기하고 않고 있어. 두 번째, 정부는 조사를 하지 않아서 국민의 건강 책임을 뭐하고 있어? 방기하고 있다는 얘기지. 0. 몇 %만 검사한다며. 제대로 된 검사겠어? 그렇지? 이게 두 번째 근거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그러네. 뭐가 돼? 설득력이 생기는 거잖아. 이 얘기는 안 해. 숨겨졌어. 뭐라고 숨겨? 인간광업비용 위험인자는 치료법이 없는 치명적 위험이 있다는 얘기지. 이건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걸리면 어떻게 돼?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는 거지. 그렇지? 단백질, 프리온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미국산 소고기 여전히 위험한 거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됐니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 그러네. 그 다음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 그러네.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그렇지. 형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생긴다는 얘기야. 이해돼? 여러분들? 이게 논증이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여러분들 논술해라.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쓸까? 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시문에서 어떻게 한다? 다 준단 말이야. 그와 관련된 논증의 근거를, 주장에 쓸 수 있는 근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그건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 어쨌든 이와 관련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어 봐봐. 똑같은 거 한번 더 볼까? 이제 뭐가 있겠니? 논증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이거 본 친구들이 있을 거야.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어떻게 돼 있어? 관련이 돼 있어. 나중에 법정 드라마를 보든 법과 관련된 영화를 보든 여러분들 나중에 어딜 가든 로스쿨을 가든 다 뭘 해야 돼? 논술을 해야 돼. 그치? 누가 있니?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누가 있어? 검사가 있고 여기 누가 있어? 그렇지, 변호사가 있잖아.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아마 법정에서 법정 가서 판결하는 거 봤던 친구들은 기억이 잘 날 거야. 이거 재활 결편 여러분들 생각나?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봐. 지금 무도 파업하니까 한번 찾아봐봐. 여기 원고 측이 있고 여기 피고 측이 있어. 원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지. 피고는 소를 당한 사람이야. 누가 소를 제기했어? 길, 박명수, 정준하가 어떻게 돼? 난 제주도에 가서 오줌을 싸지 않았다. 이 밤에 자는데 뭐 했다는 얘기야. 너무 술이 취해갖고 화장실에 가지 않고 방에서 뭐 했다? 오줌을 쌌다라는 게 이쪽의 주장이지. 피고는 뭐라고 얘기해? 야, 내가 분명히 나 오줌 안 쌌다는 거지. 내가 분명히 봤다. 넌 오줌을 쌌다라는 게 주장이지. 그럼 주장을 뭐 해야 돼? 입증해야지. 서로 상대방의 주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 엇갈리고 있지. 그치? 주장에 대한 근거 얼마나 타당하느냐. 이게 논거야. 이게 전제야. 그러니까 서로 이거 가지고 뭐해? 서로 공박, 그치? 싸움, 논리 싸움을 어떻게 하는 거야? 벌이는 거지. 이걸 듣고 누가 실체적 진실을 판단해줘? 바로 누가? 누구? 여러분들. 그래, 판사가. 오케이? 이해돼? 똑같은 과정이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거. 내 주장의 진실성을, 그 다음에 내 주장의 타당성을 뭐 하는 거다? 입증해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지. 이 과정이 고스란히 우리가 보고 있는 논술 시험의 형태다. 그래서 통합 논술이 모두 어떤 거야? 똑같은 거지. 봐봐. 일선이라는 거. 오줌을 쌌느냐 안 당하고 있는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네가 내 명예를 모욕했으니까 따라서 손해배상을 피고의 해라. 단서를 라는 인용해 입장이고. 주시기 바랍니다. 야, 무슨 말이야? 내가 분명히 너 오줌 싸는 거 양식 봤다. 변론 잘 들었습니다. 난 명예훼손을 하지 않아. 이것으로 결론을 너희 명예를 마치겠습니다. 훼손하지 않았고 뭐 했다? 그리고 사실을 재판부 그대로 사이에 얘기했을 판결을 이게 위한 누구의 합의를 입장? 위해서 이게 입장이잖아. 휴정하겠습니다. 이해돼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긴장된다. 야. 하니까 재미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이해되지? 형태는 똑같은 거다. 어떻게? 쉽게 이해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뭘 가지고? 일정한 형식적 틀을 가지고 이해를 해줘라. 그건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따라와 주면 돼. 서울대 논술의 평가 기준을 봐봐. 왜 논증을 해야 되는지. 제시문 독해도 똑같이 해야 돼. 이해 분석력이 몇 점? 그 다음에 논증력이 몇 점? 창의력이 몇 점? 표현력이 몇 점? 이게 서울대 논술의 평가 기준이야. 이거 있지? 솔직히 창의력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통합 논술의 현실에서 이게 솔직히 좀 힘들잖아. 다 정해주고 쓰는 건데 어떻게 그 많은 창의력을 볼 거야. 여러분들 창의력으로 얘기하면 되게 엉뚱한 걸 창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절대 아니야. 뭐가 돼야 그래도 창의력이 나오겠니. 이게 되고 이게 돼야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일로 갈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뭐 누구나 거의 다 만점인 거고. 오케이 여러분들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거는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가장 배점이 많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두 개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합격권에 이를 수 있는 답안은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써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가 논증을 해야 된다는 거야. 논술을 할 때. 그럼 논증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제대로 이해했을 거 아니야? 되지? 봐봐. 내용 요약하고 첫 번째 요구사항 문제점 지적, 두 번째 요구사항 이를 바탕 삼아 대학 교육의 상을 논술하라.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니?
바람직한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 관련된 나의 주장이 나와야지. 근거 어떻게 입증할 거야? 제시문의 문제점 지적한 후 이를 바탕 삼아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의미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의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요구사항, 두 번째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어디로 갈 수 있어? 세 번째 요구사항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주장 얘기하고 뭐 들어라? 근거 들어라. 어디에서? 내용 요약했던 그 핵심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점 지적 관련된 부분 가지고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나오지? 똑같은 형태로 뭐가 되는 거다? 논술이 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여러분들? 오케이 다 되지? 다른 문제 볼까? 서강대 기출문제 봐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서강대 문제. 그 비교하라고 했을 때 선생님 서강대 문제 해제해줬잖아. 그치? 가가 어떤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빚어진 이유는 무엇인지를 나와 다를 근거로 뭐해라?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여러분들의 견해 안 들어가지? 분명히 나 이해해야 돼. 다 이해해야 돼. 얘 주장 파악해놔야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떤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여러분들의 견해 쓰라고 하지 않았지? 이건 그냥 설명만 하는 거야. 오케이? 서술 형태지. 밑에 내려가 볼까? 말을 참조하여 나와 다와 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이번엔 뭐라고 냈어? 논술하라 이렇게 냈지. 그치? 그럼 봐봐 여러분들. 말을 분명히 참조하라고 여기 얘기했지. 그럼 마에서 뭘 가져와? 그런 걸 가져오라는 얘기잖아. 여러분들의 견해를 쓰는데 내 견해를 그냥 무턱대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갖고 와? 여기 참조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마에서 근거를 가져와서 내 주장을 뭐해라? 입증해라. 그치? 그 다음에 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야지. 여기 문제점, 여기 문제점, 여기 문제점 있을 거 아니야. 이거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주장. 근거 어디 있어? 여기 있다는 얘기지. 이 문제 형식이잖아. 똑같아, 통합 논술은. 자, 3번. 가나다의 차이점을 밝히고 차이점 밝히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차이점, 제시문에 대한 주장의 차이점은 이거고 밝혀줘야 되지. 첫 번째 요구사항이야. 다의 입장에서 라를 분석하고 뭐하라? 평가하라. 평가하라고 했으니까 내 견해 쓰는 거죠, 여러분들. 가치를 매기는 거 아니야. 평가. 넌 30점이다. 넌 40점이다. 오케이? 이해되지? 이것도 논술이지.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논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개념의 정의부터 제대로 잘 듣고 따라와 줘야 된다. 이 문제 봐봐. 항상 서술과 논술을 어떻게?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내는 거야. 오케이?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서울대 2011년 정치를 봐봐. 제시문은 경제 대공황 시대를 배경으로 소설의 일부이고 위 그림은 제시문 전반부의 주요 배경이 된 지역의 기후환경을 보여주고 있어. 제시문과 그림을 참고하여 다음에 논제에 답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제시문과 그림을 분명히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 참고하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이해해야 돼. 밑에 내려와 볼까? 원인 분석 뭐하라? 설명하라. 제시문에 나타난 상황들의 원인을 분석해서 설명하라. 여러분들의 견해 써? 안 써? 안 써. 우린 뭐 해야 돼? 제시문의 얘기만 분석 설명만 해주는 거야. 서술 형태지. 밑에 주민들이 원거주지에 살기 어렵게 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뭐라고 얘기했어? 논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네. 원래 이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 생각하는지 논하시오. 그럼 끝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못 쓰기 때문에 자기 논하라며. 그럼 논술하는 거라지.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지. 견해가 들어가야지. 내 견해는 왜 타당한지 뭘 들어야 된다? 근거 들어야 된다. 여기 설명 다 해주잖아. 근데 원래 논하라고 얘기하면 논술이기 때문에 굳이 이 얘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어디에 있어? 그 다음에 3번. 제시문에 나타난 이주와 잔류의 행위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지? 비교해. 그 다음에 논해. 이렇게 얘기했잖아. 논하라. 내 견해 들어가야지. 근데 행위를 어떻게 해야 돼? 비교해서 논해야 돼. 그치? 한 가지 조건을 들은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돼? 내 견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갔어? 그림을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니? 참고하라고 얘기했지. 그림에서 뭘 가져와야 돼? 제시문에서 뭘 가져와야 돼? 근거 가져와야지. 오케이? 그냥 여러분들의 견해를 뭐 하는 게 아니다? 막 쓰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 끝났잖아. 모든 학교 문제 어떻다고? 다 똑같다고. 이해되지?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무슨 논술이야? 통합 논술이야. 그럼 논증 배웠고 통합 논술 똑같은 거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이해했잖아. 봅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자. 논술하라. 논증을 어떻게 만들까? 일단 오늘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기출문제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용어 정리하고 어떻게 논증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 의미까지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그럼 일단 기출문제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 봅시다. 적용 한번 해보자. 나와 다는 서로 다른 상황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힌트를 줬네. 나의 상황과 다의 상황이 다르다. 그러면 이 두 상황을 인터넷 상거래에 적용해서 뭐 해봐?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했지. 이게 1번, 논제 2번이야. 숙명여대에서 냈던 문제지. 자, 그럼 한번 볼까? 나와 다. 서로 다른 두 상황이야. 이 두 상황을 인터넷 상거래.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 인터넷 상거래에 적용을 해야 돼. 그럼 일단
이 상황을 알아야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적용할 수가 있는 거야. 인터넷 상거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알지? 인터넷 상거래 이해 못하는 친구 없지? 그럼 나하고 다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을 한번 보자.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나부터 볼까? A와 B 두 상인이 300만 원짜리 다른 상품,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와 산삼을 교환하려고 한대. 이들은 물물 교환으로 얻게 된 상대방의 상품을 다시 제3자에게 어떻게 400만 원에 팔아서 100만 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이들 둘 사이의 거래가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자. 해당 거래에는 A와 B 둘만 참여해. A와 B 모두 상대방의 물품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도 없는 거야. 이해되지? 다음, 이 교환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며 같은 시각에 둘만 아는 각각의 다른 장소에 자신의 상품을 두고 가는 거야. 거래 중은 물론 거래가 끝난 후에 두 상인은 어떠한 이유로 다시 만나지 않아. 추가 거래하지 않아. 이 거래에서 두 상인은 자신의 상품을 약속 장소에 둘 수도 있고, 이거 협력하는 거지. 우리 약속했으니까 협력해. 빈 상자만 두고 올 수도 있어. 이건 배신하는 거지. 그럼 주어진 표는 두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손익의 네 가지 경우를 나타낸대. 자, 상인 A가 있고 상인 B가 있네. 이 표를 참고해서 두 상인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할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그럼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자, B가 상품을 약속대로 정해진 장소에 놓고 갈 경우, B가 정해진 장소에 갖고 놓을 경우, 협력하는 거지? 협력했어. 그 다음에 A는 빈 상자만 두고 오는 게 나아. 얘 협력했는데 A는 빈 상자만 가고 오는 게 나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공짜로 상품 하나를 얻게 되고 추가 이익도 얻게 되는 거지. 그치? 400. 상품 하나 얻지? 추가 이익도 얻어. 400 얻잖아. 만약 B가 빈 상자를 두고 가는 경우에도 A는 빈 상자를 두고 오면 되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진 거야. A와 B 사이에서. 다음, 어떠한 경우라도 A는 빈 상자만 두고 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장 타당한 행동이잖아. 자기의 이익이니까. 오케이? 틀림없다고 생각할 것이야. B도, 근데 B는 바보야? B도 어떻게? 똑같이 사고하겠지. 동일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빈 상자만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 이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 둘 다 배신, 둘 다 배신. 그치? 그럼 아무도 뭐 할 수 없어. 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 어디 갔어? 이러한 논리적 사고의 결과 둘 다 빈 상자만 두고 오게 되며 모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 서로 협력했더라면 맨 마지막, 여기 봐봐. 협력했더라면 각자 1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이나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 상황이 얘기하는 건 뭐야? 이걸 우리가 뭘 시켜야 돼? 일반화를 시켜야지. 그치? 어떻게 하면 서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해봐? 우리 재구성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A 100 얻을 수 있고 B 100 얻을 수 있지. 협력을 하면 어떻게 돼? 최선의 결과,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논리적 사고로만 서로 상대방 뭐 할 수 없어? 아니,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얘기지. 두 상황이 신뢰를 통해서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 이익을 보게 돼. 둘 다 얼마씩? 100씩. 근데 신뢰 없이 논리적 사고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최선의 선택만 하게 되면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 끝났지? A의 상황 우리 해결했어. 자, 그 다음 B로 가자. 다로 가자. 개인은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을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힘쓴대. 마찬가지지? 그의 관심사는 사실 자신의 이익이지 사회의 이익은 아니야. 맞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사회에 가장 유익한 투자로 이어진대. 여러분 봐봐. 빵을 만드는 사람이 왜 빵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왜 구두를, 다른 사람의 이 발에 이 통증을 편하고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도록 나의 자비심의 바탕에서 구두를 만드나?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다 우리가 경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야? 자기한테 뭐가 되기 때문이야? 이득이 되기 때문이지. 그리고 자기한테 이득이 다시 말하면 곧 뭐가 된다는 얘기야? 사회 이득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야, 여러분들. 국부론이야, 국부론. 나오잖아. 어디 갔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어떻게 돼? 사회에 가장 유익한 투자로 이어진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로 끝난 거야. 밑에 봐봐. 자본은 노동을 통한 총 생산물의 교환 가치와 일치한데 따라서 각 개인이 자본을 산업에 투자하고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게 한다면 필연적으로 사회 연간 수입자가 할 수 있는 최저치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다. 여긴 부연 설명이지. 사실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야. 그가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 근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 사회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익이 된다는 얘기잖아. 유익한 투자가 된다는 얘기지. 밑에 자기 자본을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오직 자신의 안위를 추구한 거고 최대 가치를 갖도록 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거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나오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다 알지 여러분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 밑줄
공익의 증대에 이바지하게 되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그가 의도적으로 사회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보다 효과적으로 그걸 뭐 할 수 있더라고? 증대시킬 수 있더라고. 그럼 여기 봐봐.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가 사회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그렇지.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 개인의 이익 추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 전체 뭘 가져올 수 있어? 이익을 가져올 수 있잖아. 끝난 거지. 일반화 시켰잖아, 여러분들. 아, 이 제시문의 필자는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가, 개인의 사익 추구가 사회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끝났지? 자, 가볼까? 서로 다른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 두 상황을 인터넷 상거래에 적용해서 어떻게 해봐? 설명해봐. 여기서 포인트는 뭐니? 뭐란 얘기야? 이거지? 인터넷 상거래. 오케이? 그럼 인터넷 상거래라는 거 어떤 거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우리 어떻게 하니? 우리 어떻게 인터넷 상거래? 맨 처음에 여러분들 믿었어, 못 믿었어? 인터넷 공간이야. 보이지도 않아. 상품만 동그라니 그림만 있어.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돈을 내고 이걸 정말 살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붙이면 얘가 정말 물건을 보내줄까? 우리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인터넷 상거래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은 어때? 인터넷 상거래가 굉장히 커졌지. 나 다 적용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처음에 이 나의 두 상인은 서로 자기한테 최선의 이익을 가져오는 게 뭐야? 배신하는 거지. 그치? 봐봐. 각자 신뢰를 통해서 거래를 완성하면 이익을 보게 되겠지만 신뢰 없이 논리적 사고로만은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인상과 다이아몬드 거래에서. 다 봐봐. 개인의 이익 추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그러면 적용해서 설명을 해볼까? 인터넷 상거래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 나의 상황에서 어디로? 다의 상황으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인터넷 상거래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온라인 시장이 형성됐어. 오프라인의 매출과 유사한 상황이 바로 온라인이야. 오히려 더 많은 매출을 온라인에서 가져오게 되지. 사람들이 그러나 초기에 상품을 보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기란 어떻게 했어? 쉽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나 신뢰가 형성되고 거래자와 판매자 간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뭐가 형성됐어? 시장이 형성된 거지. 그래서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가 어떻게 돼? 사회 전체에 뭐가 된 거야? 도움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여러분들? 그래, 된 거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터넷 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안 돼. 논리적 사고로만은. 근데 만약에 뭐 하기 시작해? 협력하기 시작하지. 내가 돈을 보내니까 얘가 싼 값에 물건을 보내네. 사람들한테 뭐가 만들어졌어? 인식이 만들어졌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들? 인터넷 상거래라고 하는 게 더욱더 어떻게 됐니? 그렇지. 커지게 됐다는 얘기잖아. 이해되지? 나의 상황, 다의 상황 적용해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 뭘 얻을 수 없어? 이익을 얻을 수 없어. 서로 뭐해? 뭐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배신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 얘가 진짜 나한테 물건을 보내줄지를 몰라. 근데 일단 뭐가 형성돼? 신뢰가 형성되겠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나의 상황. 근데 이렇게 하다가 서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 그래, 일단 믿자. 서로 신뢰를 했어. 그럼 뭐가 발생했어? 서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개인의 이익 추구는, 보이지 않는 이익 추구는 사회 전체에 뭐가 되는 거야? 도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많은 사람들이 싸게 뭘 살 수 있어? 물건을 살 수 있지. 판매자는 뭐가 없어? 임대료가 없어서 물건을 싼 값에 줄 수 있는 거고, 구매자는 뭐 할 필요가 없어. 발품을 팔지 않아도 쉽게 똑같은 물건을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더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 다시 말하면 신뢰에 기반한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에 뭐가 된 거다? 도움이 된 거다. 분석 설명한 거지. 여러분들 견해 쓴 거 아니지? 오케이? 나와 다와 관련된 상황으로만 뭐 한 거야? 설명을 한 거잖아. 나의 두 상인은 신뢰를 통해서 거래를 환성하면 이익을 보게 되겠지만 신뢰 없이 논리적 사고로만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인상과 다이아몬드 사례에서. 다에서는 개인의 이익 추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라는 공동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인터넷 상거래의 발달은 이 둘의 사례를 통해 적용과 설명이 가능해지. 어떻게 인터넷 상거래가 이렇게 활발하게 발생을 했느냐? 어떻게 된 것 같아? 초기에는 어떻게 된 거야? 오프라인 매출과 유사한 상황, 이제 초기에는 이게 서로 상대방이 뭐가 없었던 거야? 신뢰가 없었던 거지? 사람들이 쉽게 믿지를 못했어. 근데 협력하면 뭘 얻을 수 있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야, 여러분들? 내가 돈을 내면 얘가 그 품질의 물건을 똑같이 어떻게 된다? 보내준다라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로 확대해봐. 오프라인, 온라인 상거래로 확대해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돼?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이익을 가져오게 된 거잖아.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 뭐에 기반한? 신뢰에 기반한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 부의 증대에 뭐한다? 기여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온라인 시장이 어떻게 된 거야? 더 크게 확대가 된 거잖아.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여러분들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거니까. 네? 이걸 쓰는 거잖아. 적용해서 뭐 해라? 설명해라. 그치? 여러분들의 견해 쓰는 게 절대 아니다. 끝났지? 이해됐지? 네. 두 번째로 넘어가자. 가나다 모두를 참고해서.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논술 문제가 나왔어. 우리 논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나다 모두를 참고하라. 여기 분명히 얘기했지. 그럼 여기서도 갖고 와야 돼, 근거를. 여기서도 갖고 와야 되고 여기서도 갖고 와야 돼.
국가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논술하라. 이렇게 얘기했네.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봐봐. 이 문제에서 앞에 거를 싹 빼봐. 가나다 참고하라는 얘기를 빼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써라 라고 얘기하면 논술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어려워져. 여러분들 쓸 수가 없어. 뭐가 없니? 지식이 없잖아.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돼? 뭐 기껏 써봐야 정부가 뭐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어쩌고 얘기하고 뭐 쭉 관련된 얘기 쓰겠지. 뭐가 안 돼? 논쟁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글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의미도 없는 거고. 만약에 이 문제를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술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로스쿨 시험 정도의 문제겠지. 언론사 입사 시험 정도의 문제가 되는 거야. 난이도가. 여러분들은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 뭘 준다? 이거에서 네 주장에 대한 뭘 가져와라? 근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문제 스타일 어떻다? 똑같다. 봐봐. 가, 나, 다가 있어. 가, 다국적 기업이 가는 우리가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야. 다국적 기업이 개발도상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견해는 잘못되었다는 거고 오히려 다국적 기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 가의 주장이지. 나의 주장 살펴봤지? 다의 주장 살펴봤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재심은 가, 재심은 나, 재심은 다가 되겠지. 이걸 참고하라며. 그러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근거를 갖고 와보자.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니?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이게 가의 주장이잖아. 그럼 여기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돼? 뭘 유치하면 돼? 외국의 투자 자본을 어떻게 유치해야 되겠지. 그래서 국가의 부를 어떻게 시켜야 돼? 증진시켜야 되겠지. 이해돼? 이게 근거야. 나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국가는 협력하면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서로 뭐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발생하지 않아. 이익이 발생하지 않잖아 서로. 그럼 뭐 해야 돼? 정부는. 이 상황에서 정부는 뭐 해야 되겠니? 생각해봐. 뭐가 나와야 되겠어? 생각해봐 속으로. 뭐가 나와야 되겠니? 이게 나와야지. 거래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 제도를 마련해야지. 사기치는 애들 어떻게 거래 못하게 한다든가 벌금 물린다든가 공정위에서 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 그럼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제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정부의 노력이잖아. 세 번째, 개인의 이익 추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며. 이게 다의 주장이잖아. 여기서 뭘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부는 뭐 하면 돼? 가만히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개인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뭘 벌려줘? 판을 벌려주면 알아서 지네들이 뭐 할 거야. 이익을 추구하면 그것이 뭐가 돼? 사회 전체의 부에 어떻게 돼? 그렇지. 증대될 거 아니야.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이익 추구의 보장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주면 돼?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가, 나, 다 뭐 한 거야? 참고한 게 된 거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주장에 대한 근거. 다시 말하면 논거가 되는 거지. 뭐만 하면 돼? 그렇지. 쓰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봅시다. 그럼 한번 써볼까? 자, 요구사항 중심 개념 도출 정리 100자. 도입부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야, 한국적 경제 모델의 탄생 이거 보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부가 경제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게 좋대더라 라는 측면으로 도입부를 어떻게 써줄 수가 있겠지. 오케이? 두 번째, 본론 어떻게 구성하면 돼? 300자로 구성하고 본론 두 번째, 단락 바꿔서 300자로 두 가지 단락으로 구성을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짜면 되지. 국가가 어떻게 하면 돼? 아까 가에서 봤던 것처럼 정부는 어떻게 하면 돼? 국가가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해야지. 또 정부는 거래의 신뢰 구축을 위한 뭘 마련해? 제도를 마련하는 거지. 세 번째, 다음 단락으로 넘겨서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이익 추구의 보장을 해주면 되지. 그러면 국가의 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증대가 될 거 아니야. 아니?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여러분들한테 주장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준 거야. 거기에 맞춰서 뭐만 하면 돼? 논술을 쭉 풀어서 써주면 되는 거지. 이거 도입부. 본론 첫 번째 300자로 이거 150자, 150자 관련된 사례 써주면 되고 마지막 300자로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이익 추구의 보장 이거 해주면 얼마나 만에 경제가 발전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플러스 알파와 관련해서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했어?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관련된 사례를 들어주면 더 어때? 짜임새 있는 답안이 되는 거지. 내 주장의 타당성 입증하란 말이야. 정부는 이거 하면 된다. 이거 하면 된다. 이거 하면 된다. 다 뭐가 돼? 1, 2, 3. 주장에 대한 뭐가 된다? 근거가 되지. 이게 바로 논거가 되는 거지. 뭐가 된 거야? 논증이 된 거리지. 마지막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직도 크더라. 마무리 50자 해주면 되지. 뭐가 끝났다? 글이 끝났다 라는 느낌만 주면 되니까. 그치? 이건 뭐 굳이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고 뭐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800자기 때문에. 됐지 여러분들? 이게 개요야.
개요를 내가 항상 짜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들한테. 논제가 요구하는 그대로만 해주면 되지. 봅시다. 그럼 개요 나왔지? 쭉 해볼까? 이어서 써봐.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전 세계에서 찬사의 대상이야. 경제발전이 국가의 부의 증대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소비력을 어떻게 했다? 향상시켰대더라. 도입부잖아. 자, 정부는 뭐 하면 돼? 가는 다국적 기업이 개발도상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견해가 잘못되었고 오히려 다국적 기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뭐니? 국가의 부를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해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뭘 늘려? 일자리 늘리고. 네, 또 뭘 늘려야 돼? 국가의 세입, 수입 늘려야지.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을 어떻게 해야 돼? 확충해야지. 그래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나왔네, 첫 번째 근거. 또 한 가지. 거래,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도 국가의 역할 중에 하나다. 자, 나는 인상과 다이아몬드 거래를 통해서 신뢰를 통한 거래가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례를 보여주잖아. 국가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신뢰 제도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지. 신뢰 제도 구축 마련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거래를 위반하는 애들이나 시장에서 어떻게 돼? 사기를 치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법과 제도를 통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이게 마련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거래가 활성화돼서 온라인 상거래처럼 어떻게 돼? 폭발적으로 거래가 늘어나겠지. 국가의 부의 증대에 기여해 안 해? 하잖아. 두 번째 요구사항. 두 번째 근거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보장, 국민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통한 사회 전체 부확대. 여기에 뭐 할 수 있어?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가만히 뭐 하면 돼? 이익 추구의 자유 보장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국가의 부 증대는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뭐다?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잖아.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너무 쉽지? 뭘 다 준 거야. 여러분들한테 주장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제시문에서 다 준 거지.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여기에서 의미를 뽑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이 문제 합격을 얘기하는 문제의 기본이라는 거지. 너무 쉽잖아, 통합논술 여러분들. 뭐가 어려워? 학교가 이제 높아질수록 상위 학교로 갈수록 근데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제시문을 어려운 형태로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원서를 주든가 어떤 학자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주든가 그러면 찾아내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 다른 학교 문제는. 이해되지? 우리 간단하게 이제 이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들 봐봐. 오늘 논증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를 TCC로 배웠어. 이렇게 하는 게 논증이구나. 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구나. 근데 어디에 있다? 어디 있어? 다. 제시문에 다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그 형식을 만들어내라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관련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통합 논술이야. 우리가 하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지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잘 따라와 주면 된다.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쭉 구체적으로 더 어려운 난이도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개념어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따라와 봐요, 여러분들. 기대해 봐. 오케이. 다음 시간에 봅시다.